세종시 아파트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촌동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있는데요. 12월 달 진행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한 4건 정도가 현재 종촌동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을 중점적으로 볼 거는 가재마을 3단지 물건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현재 종촌동에 진행되는 물건이 아파트가 한 4건 정도 있고 또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 물건, 요 3층 물건이잖아요. 108타입인데 감정가는 6억대였어요. 현재 유찰돼서 4억 2,770만 원인데 오늘 분석할 물건입니다. 요거 이번에 낙찰될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종촌동 몰리부 2층 상가예요.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우측편에 동쪽으로 있는 상가입니다. 뭐 위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따지면. 그리고 전용도 15평 정도라 그렇게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유찰이 3회 정도 됐거든요. 요번에는 이제 낙찰될 수도 있고 뭐 유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2단지 물건입니다. 11층 물건이고요. 5구 타입이에요. 요게 학교 바로 종촌동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건이고 3억 9,500만 원입니다. 입찰기일은 12월 24일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10단지 3층 108 타입인데 요것도 신건이에요. 12월 24일이고 감정 가격은 6억 8,900만 원입니다. 요것도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10단지 이번 건은 1층이죠. 요것도 108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6억 5,800만 원이고요. 이것도 신건이라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찰기일은 12월 24일입니다. 자, 상가 볼까요? 몰디브 상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메가시티 2층 물건입니다. 요거는 전용이 30평이에요. 지금 1회 유찰이라 더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 물건은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 1월 6일입니다. 26년 1월 6일 진행 물건입니다. 종촌동 몰리부 1층 상가네요. 15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5억대였는데 2번 유찰됐어요. 한 번 더 유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기일은 26년 1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종촌동에서는 진행되는 물건들이 있고요. 가재마을 2단지하고 가재마을 10단지 가격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가재마을 2단지 5구 타입 가격을 봤더니 최근에 한 3억 4천, 3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뭐 한 3억 9천짜리도 있어요. 7층이. 근데 11층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 3억 7천, 4천, 8천, 한 3억 7천 정도 시세로 보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7천에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가격, 이걸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0단지예요. 가재마을 10단지 물건인데 108 타입이죠. 6억 3천대, 6억 7천대, 6억 3,500 이렇게 되죠. 현재는 이제 진행되는 게 3층하고 1층입니다. 저층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 5억 9천이라든지 5억 7,500 이 정도 가격선이 되지 않을까. 매매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한 6억 잡고요. 6억에서 수익 나는 금액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재마을 3단지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25,168호 사건입니다. 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 물건이고요. 3층 물건입니다. 108 타입이고 감정 가격은 6억 1,100만 원이에요. 한 번 유찰이 됐고요. 입찰기일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최저 가격이 4억 2,770만 원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면 세대수는 559세대라고 되어 있고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5년 2월. 현재 세롬동하고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물건이 관리비 보세요. 한 400만 원 정도 이상이 밀려 있어요. 체납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명도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15년 2월입니다. 108 타입이고요. 종촌중학교 바로 요 동에 옆에가 바로 종촌중학교예요. 찻길은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이 단지에서 가재 2단지 쪽 있죠. 그리 건너가다 보면 찻길은 안 건너요. 지나가다 보면은 바로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말소 기준 관리는 2020년 5월 29일이에요. 임차인은 없고 현재 소유자 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강제 집행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소유자 2020년 5월 29일 날 얼마에 가져왔죠? 5억 5천. 그리고 바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3억 3천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저축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경매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2억 7,400 정도 채권 청구를 했고요. 주택금융공사 여기가 한 3억 정도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요거 하면 뭐 5억 7천. 이분들이 다 받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얼마가 청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체 금액인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압류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은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에 현재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문가 멘트가 있는데 관리비가 미납된 금액은 만약에 협의를 한다고 하면 협의한 금액을 전부 다 관리소에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미납된 거 전체를요. 근데 협의가 아닌 강제 집행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고 나서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인전 협의를 하셔야 돼. 관리소하고. 그때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원래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체료 있죠? 연체료도 납부할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소멸시효가 있어요. 한 3년 이상 된 거는 납부 의무가 없다. 단 중단 사유가 있어요. 만약에 관리비를 청구했다, 압류를 했다든지 법정에서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든지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비 미납등이 많이 되어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명도를 하다 보면 관리소하고 잘 합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다툼이 있고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관리소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요걸 만약에 누가 받는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죠. 2020년 5월 29일 그리고 임대차 내역이 없대요. 없다라는 건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다른 거 소멸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없대요. 그리고 뭐 지상권 뭐 이런 것도 없고 피고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물건은 깨끗하다. 단 관리비가 많이 미납돼 있다. 명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 생각은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종촌동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여기에 가재마을 3단지 에듀타운 아파트는 여기에 있고요. 요 길 건너가 가재마을 4단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공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종촌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단지 내에서 나올 수 있고요. 호반 페루디움 지금 맨 앞동 라인에 11층이 경매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가재마을 10단지죠. 10단지에 3층 물건과 1층 물건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재마을 6단지도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단지를 보면 총 10개 동 559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주차 대수는 1.4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 미납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필로티더라고요. 3층인데 1층, 2층까지 필로티예요. 공간이 붕 떠 있습니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층고가. 그리고 3층이 있고 방충망이 좀 까만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가 에어컨을 설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설치한 적이 있다. 한 얼마 전에 했대요. 한 2, 3년 전에 설치를 한 것이 있고 안에 내부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 중흥건설이 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결로 현상들이 좀 많아요. 이 드레스룸 같은데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요. 거실 샤시 같은 데서 좀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수리를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배라든지 바닥, 결로 현상 같은 거는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구조 같은 거는 참 잘 돼 있어요. 뭐 팬트리 공간, 여기 팬트리 공간이라든지 이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흠이 있다면 요런데 결로 현상들, 샤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봤더니 현재 한 6억 3천대, 6억 5천대, 5천대, 뭐 6억 1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1층이 6억 1천 정도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억 정도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럼 6억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받아야 되겠죠?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얼마죠? 5억 5천. 그 가격보다도 어쩌면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실에서 한번 제가 거래된 가격을 봤더니 전세는 한 3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는 한 3천에 100에서부터 130 정도 이 정도는 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매매된 걸 봤더니
봤더니 최근에 25년도에는 6억대 정도, 그런데 여기 5억대 거래된 것들이 꽤 많아요. 5억 6천, 7천, 7천, 뭐 6천. 제가 볼 때는 5억 7,500. 이 정도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경매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5억 5천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밑으로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일단은 좀 수리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미납돼 있어요. 그럼 명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 높게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즘 경매 사건 중에서 보면 나리째도 그렇고요, 산울동도 그렇고 미납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높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세보다 높게 받았고, 그 정도 가격이면 현장에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미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시세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어요. 현장에 무조건 나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급매물이라든지 뭐 대출 문제,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안 돼 가지고 미납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니치고에서 설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치고에서 요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분석한 걸 봤더니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없대요.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누구누구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압류하고 압류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된대요. 그리고 모든 근저당권은 배당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한 입찰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입찰가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매물 최저가가 한 6억 1천 정도라고 합니다. 수익 가능 입찰가가요 5억 7천대래요. 자, 여기서 이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5억 7천5백 정도 저도 생각은 했는데, 여기에서요 좀 수리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명도를 좀 하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비 미납된 거 빼고요, 그리고 명도, 이분이 쉽게 나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억 6,400 정도 해서 샤시 같은 거 좀 바꾸고 뭐 이런 거 좀 바꾼다 생각하면 5억 5천 정도 어떨까 싶어요. 생각 잘 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종촌동 가재마을 3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필로티 구조였어요. 1층, 2층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가 공간이 어느 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이 뺏길 일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필로티는 뭐 춥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층도 높고, 그리고 에어컨이 뭐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비가 많이 밀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소유자가 살고 있다, 명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입찰가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으니까 바로 영상 올라갑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경매를 만약에 의뢰를 하신다, 다른 분들한테, 그럼 컨설팅 회사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매수신청 대리가 등록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계시고요, 돌아가는 시세를 좀 알아요. 공제도 가입이 돼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매수신청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